네, 안녕하십니까. 갱스탁입니다. 자, 7월 1주차 시황 분석 및 주유시 한번 살펴보는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하반기가 접어들었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7월 3분기 그리고 하반기 시작됐는데, 자, 이번 주 어떤 주요 이슈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 G20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만났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보복 좀 철회해달라 이런 이제 멘트가 있었는데, 시진핑 쪽에서 중국 측에서는 한국이 먼저 장애를 제거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있으면서 사드에 대한 결국의 입장차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정상이 만나면서 사드 보복이 좀 철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자, 그런 기대감은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아직은 좀 사드 보복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리고 2분기 이제 실적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LG전자 발표했고,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종목들, 기업들 실적 발표 나올 텐데, 삼성전자가 뭐 일단 60조 매출 60조에 영업이익 14조 원 정도 했습니다. 자, 반도체 가전 쪽 워낙 좋았고, 휴대폰 좀 지지부진하던 것도 갤럭시 S 8이죠. 요거 출시하고 하면서 엄청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삼성전자가 명실상부한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3분기, 4분기 실적도 2분기 실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의 승승장구는 계속된다. 전 세계의 자금들이 삼성전자로 계속 몰려들 수 있어요. 이 정도 매출과 그 다음에 영업이 이렇게 보여주는 기업이 없는데,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잘 나가는 기업들 중에, 자, PER 같은 경우 엄청 쌉니다. 그래서 아직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자, 삼성전자 앞으로 계속 더 잘 나갈 것 같아요. 아주 뭐 좋은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1150원대 중반까지 1157원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조금 내려오면서 1150원대 중반까지 왔는데, 사실 뭐 1150원대가 비싸다고 할 수 없죠. 뭐 1200원 넘나들던 환율이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1150원대 아주 안정적인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6월 초에 1110원대 20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서서히 계속 오르고 있어요. 뭐 급등락을 보이는 건 아니고 서서히 오르고 있는데, 자, 환율이 오르면 뭐 수출주들은 뭐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금융시장 전체, 주식시장 전체에는 환율이 오르면서 이제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야, 요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반등을 보이던 유가가 다시 이번 주 후반에 좀 미끄러지면서 WTI 뭐 43달러, 44달러 배럴당 그 정도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과 EU FTA 요게 이제 뭐 최종 타결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자, 한국과 EU는 벌써 FTA 체결해서 지금 이제 자동차 이런 거 무관세로 아마 수출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나 그 다음에 선박,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제품들 이런 것들 지금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아무래도 산업군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EU와 FTA 체결되면 한국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자동차나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제품 파는 뭐 삼성전자, LG전자 마찬가지고요. 요런 쪽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런 거는 국내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잘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과 EU FTA는. 자, 그리고 북한이 뭐 우리나라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뭐 ICBM 발사했는데, 뭐 끊임없이 북한 도발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많이 무뎌졌습니다.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국민들 이제 심리 상태도 많이 무뎌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안보와 관련된 것은 좀 너무 무뎌지면 안 되고 이런 거 계속 신경을 좀 써야겠죠. 자, 안보 의식 항상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북한 도발 뭐 앞으로 끊임없이 계속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금융시장에 지금은 큰 영향은 없지만 도발 수위에 따라서 좀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지켜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정치권 아주 시끄럽죠. 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특혜 취업 뭐 조작 의혹 이런 거
에서 또 이제 여당 대표가 좀 과감한 발언 쏟아내고 하면서 자, 정치권이 지금 뭐 아주 시끌시끌한데 자, 일자리 창출 위한 추가 경정 예산 추경 뭐 편성해야 되는데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슈도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 주 주식시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뭐 지난주, 지지난주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확실히 좀 상승세 수급은 좀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번 주에 코스피 한 0.5%, 코스닥은 한 0.8% 정도 하락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 좀 급락하면서 이틀 만에 2% 넘게 뺐다가 자, 다시 지금 좀 뭐 수목금 반등 나오면서 자, 좀 하락폭 줄어들었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사드 보복 철회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중국 관련주 뭐 화장품 등등 관련주들이 다 급락을 했고요. 금요일날 급락했고 자, 그리고 요새 요 스펙 종목들이 아주 난리인데 자, 스펙이라는 것이 이제 증권사들이 페이퍼 컴퍼니 세워놓고 나중에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상장을 빠른 상장을 위해서 이제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올리는 건데 요거는 기본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는 2,000원이 기본인데요. 자, 요새 스펙 종목들이 뭐 상한가 가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몇몇 종목들이 이제 우회 상장이나 합병 등을 통해서 이제 뭐 그런 거 앞두고 있을 때는 당연히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요새 봤을 때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세력들 수급에 의해서 스펙 종목들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너무 높은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2,000원짜리 스펙들 여러 종목 사두시면 뭐 2,000원 밑으로 안 빠집니다. 스펙은 뭐 빠져봤자 1,990원 이렇게 빠지고 요거 몇 년 지나서 상장 합병 못해서 상장 폐지돼도 자, 이자까지 쳐서 주니까 요런 거 좀 스펙 하시려면 차라리 안전한 위치에 좀 사서 뭐 묵혀 두시라 요런 게 좋아 보이고요. 막 5,000원, 6,000원 가는 스펙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이죠. 옵션 만기일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주요 이슈하고 주식시장까지 조금 살펴봤고 차트 간단히 볼게요. 차트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화면 코스피 차트인데요. 제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게 상승 추세가 많이 꺾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최근에는 코스피는 빠지지 않습니다. 슬금슬금 올라가긴 하는데 자, 오랜 시간 횡보하는 모습 요런 거는 아주 건전합니다. 자, 장기 이평선들 뭐 60일, 120일, 240일 있을 텐데 요런 거 끌어올리면서 이평선 간 이격도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요런 거 건전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횡보 기간 조정하는 거 아주 건전하고 그래도 아직도 보면 21선을 계속 지켜내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뭐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뭐 61선 만나서 올라가든지 요래도 큰 문제 없습니다. 코스피 지금 뭐 일단은 실적이 워낙 뒷받침되는 장세고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대기업들 실적 좋은 나라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코스피 상승 매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반면 지난달 지지난달 좀 빠르게 올라왔던 이제 코스닥 요쪽에서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오던 코스닥이 결국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이었나요? 코스피 여기서 많이 오른 만큼 이렇게 결국 우상향 하는데 내려올 거다. 여기에서 아직 내려올 자리가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 내려왔어요. 화요일날 하락하면서 그 자리 지켜주고 자, 수목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뭐 많이 빠르게 오른 만큼 조금 눌러주고 다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코스닥도 최근에 뭐 음봉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음봉이 많이 보이면서 뭐 주봉으로 봐도 음봉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최근 뭐 4주 연속 음봉 나오고 있는데 뭐 그래도 크게 빠진 게 아니고 이게 횡보하는 음봉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제가 앞서 일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는 깨지 않고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해외에 잠깐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WTI 지수인데 지난주
크게 올라오던 지수가 이번 주에 수목금 3일 정도 다시 조정받으면서 44달러 수준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나스닥을 제가 뭐 지난주에 말씀드리길 6천도 깨고 내려갔다 올 수 있다, 아직 자리가,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자 나스닥이 최근에 조금 뭐 힘든 모습 6,300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100을 일시적으로 이탈하기도 했는데, 뭐 아직 꾸준히 추세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나스닥 지수 뭐 아직까지 너무 나쁘지 않고요.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미국의 긴축입니다. 긴축 정책 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금들이 다시 회수되면서 좀 금융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 정책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쉬어가는 흐름 보였고, 자 2분기 실적 발표됐는데 2분기 실적 아주 뭐 일단 삼성전자 잘 나왔고, 다음 주부터 또 다른 종목들 나올 텐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가장 중요하고 워낙 잘 나왔고, 실적 호실적은 3, 4분기, 4, 4분기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2분기 실적 기대감과 그 다음에 양적 완화 등에 의해서 국내 증시도 많이 혜택을 받았는데, 자 실적과 별개로 뭐 미국이나 EU의 ECB의 긴축에 의한 이제 환율에 움직여서 국내 증시가 오히려 좀 힘들 수 있는 이런 우려감은 조금 남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긴축을 한다는 것이 글로벌 경제가 살아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또 너무 나쁘게만 볼 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대기업들은 실적이 받쳐줘서 잘 가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성장 기대감을 갖는, 자 중소형주들 있죠. 중소형주들이 좀 가져야 돼요. 지금은 너무 실적이 확정적으로 잘 나오는 대형주 위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고, 자 중소형주들이 그 반면에 좀 소외받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대형주에서 조금 이제 자금이 나오면서 중소형주 이렇게 들어가 주면 순환매장세 나오면서 좋을 텐데, 아직 그런 거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고, 자 하반기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 중소형주 모두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 첫째 주였는데요. 자 뭐 이번 주 조금 뭐 재미없는 장이었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지수들 날라가길, 또 저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날라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